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리그 8호 골을 넣으며 득점 단독 선두가 되자 전문가들과 매체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단 한 골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리그에서도 드디어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클린시트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토트넘은 5경기 동안 에버턴에게 1실점, 사우스햄튼에게 2실점, 뉴캐슬에게 1실점, 맨유에게 1실점, 웨스트햄에게 3실점을 하면서 클린시트를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이 기록은 무리뉴에게 매우 큰 불만일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수비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B클럽이면서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걸 매우 중요시하는 감독이고, 토트넘의 스쿼드가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실점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오히려 포체티노 감독 경질해인 지난해 개막 후 5경기보다 실점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경기에서 15골을 넣는 공격력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세트피스 2실점, 페널티킥 3실점, 자책골 1실점, 신이 허락해버린 1실점. 그럼 수비 붕괴? 네, 수비보다 뛰어난 상대 공격으로 실점한 건 단 1실점인데 이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 클린시트만을 강조합니다. 우승은 분명 실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행운도 필요할 텐데 토트넘에게는 아직 그런 행운보다는 불운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리전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정말 그럴 뻔했습니다. 정말 그럴 뻔했습니다. 리그 18위 팀, 현재 1승도 없는 팀에게 비기거나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리그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이 번리의 우드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고, 유효 슈팅도 8개나 허용하다가 겨우 페널티킥을 얻어서 무승부로 체면치레를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도저히 득점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90분 중 75분 동안 말이죠. 이 팀을 구해낸 이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아니, 이번엔 대놓고 케인도 동급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선 손흥민이 완벽한 헤딩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끈 것은 맞습니다. 지난 시즌이자 금년 1월에 손흥민이 헤딩골을 오랜만에 넣었었는데 10개월 만에 또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양발에 헤딩골까지 넣는 선수가 된다면 이제 온몸이 무기가 돼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라멜라의 크로스를 케인이 받을 때 손흥민은 번리 선수들이 완전히 배제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케인의 헤딩 패스가 손흥민에게 와버리니 단독 찬스가 돼버린 것이죠. 저는 손흥민의 이 헤딩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손흥민은 60여 분 동안 볼도 제대로 한번 못 만져봤고 찬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합 과정에서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유독 헤딩을 많이 했던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때 전 손흥민답지 않게 왜 저러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76분에 손흥민이 헤딩골을 넣어버리니 바로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이 골을 위한 워밍업이었던 것인가 하며 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로 경기 MVP에 선정되었고 BBC,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팀 내 최고 평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에 대해서 자신에게 온 찬스가 골을 넣기에 쉬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구한 이는 손흥민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케인은 약속된 듯 손흥민에게 헤딩 패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렵게 온 기회를 헤딩으로 흘려줬는데 그게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이죠. 어시스트는 어쩌면 얻어 걸린 것이었습니다. 케인이 진짜 칭찬받아야 했던 부분은 이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후반 25분이었습니다. 번리의 코너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려졌고 타코스키가 헤딩슛이 골대로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이걸 케인이 본능적으로 제2의 골키퍼가 되면서 완벽한 골을 헤딩으로 막아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중계진들이 막아냈어요를 반복하며 더 놀라면서 감탄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케인이 1득점을 한 것과 다름없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것도 최전방 공격수가 어쩌면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볼이 오게 될 때는 바로 전달받아야 하는 포지션이 케인인데 케인은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온몸을 불사르며 슬라이딩으로 막아냈던 모습도 있었죠. 무리뉴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팀이 이기려면 프리마돈나는 필요 없다. 개인보다 팀이다. 오늘 해리 케인이 보여준 팀 플레이야말로 축구의 모범이다라고 극찬했고 1대0이지만 메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은 것만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에 대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뛰었다. 나를 더욱 기쁘게 만드는 것은 두 선수가 모두 탑 플레이어임과 동시에 친한 친구고 서로 질투하지 않으며 팀을 위해 뛴다는 점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KS의 합작으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얻게 되었고 무실점이라는 성과도 거두었고 팀은 1위와 2점 차이 나는 5위에 랭크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조합은 이제 역대 합작골 2위에 랭크되었고 1위인 드록바와 램파드 36골에 7개 차이로 좁혀놨습니다. 앞으로도 토트넘이 선전한다면 40여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최고의 콤비 역대 1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퍼포먼스에 축구 레전드들도 손흥민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게리 네빌은 무리뉴 감독은 지난주 손흥민이 언제 월드클래스에 오를 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이미 그 자리에 올라있다고 답했다며 완전히 동의한다. 그는 정말 놀라운 선수다. 그는 모든 걸 잘 해내고 상대편에겐 악몽이다. 우리는 스털링, 마네, 살라를 주로 언급하지만 손흥민도 같은 수준이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그들처럼 활약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너무너무 훌륭하다. 세상 모든 팀이 손흥민을 탐낼 것 같다. 유럽이나 프리미어리그에 그를 데려가지 않을 팀은 없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의 전설인 제이미 캐러거도 만약 스털링이나 마네가 팀을 떠난다면 손흥민은 과르디올라와 클롭 감독의 첫 타겟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손흥민은 B클럽에서도 욕심낼 만한 선수라는 것이죠. 팬들은 손흥민이 활약하는 동안 토트넘을 떠났으면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B클럽이 아니고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뉴 언론에서도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퍼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의 탑3 안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경쟁자들이 이미 B클럽 소속이고 메뉴의 래쉬포드도 손흥민보다 활약은 덜하지만 연봉은 더 높을 만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이 주전 윙어를 내치고 손흥민을 데려오려는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토트넘이라면 굳이 어딜 가야 할까요? 재계약할 때 섭섭하게만 하지 않으면 팀을 B클럽으로 올려놓는 레전드로 남는 것도 매우 큰 커리어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구장 보유, 축구 본가의 수도에 있는 팀, 최고의 감독이라 불리고 몸값도 비싼 감독이 수장이고 구단도 우승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팀이고 팀 내에서도 에이스이고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굳이 떠나야 할까요? 아마 떠나게 된다면 아자르, 베일 같은 주급을 부르는 B클럽일 때나 가지 않을까요? 네. 토트넘은 경기력이나 스쿼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 조심스럽게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탑4의 전력이라고 보는 팀들이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중위권 팀들이 선두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정말 운이 없었을 뿐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쉽게 이긴 사우스햄튼이 현재 1위인 에버턴에게 2대0으로 승리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분명 아직 초반입니다. 리버풀이나 맨시티의 전력이 완전히 약해졌다고도 볼 수 없고 부자 구단인 만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더 보강하고 지난 1, 2년 때와 같은 실력을 보이면 역시나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죠. 토트넘이 우승 후보로 본격적으로 불릴 때는 아마 11월 중순에 맨시티와의 격돌에서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벌써 리그 8골, 총 10골을 넣었는데 ESPN이 대놓고 아스날의 전체 득점과 손흥민의 골수가 동일하다면서 아스날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맨시티의 전체 골수와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손흥민을 이번 경기에서 평가절하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45분 동안 조용했다. 코너킥에서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면서 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동료들과 같은 평점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케인과 도어티에게 평점 1위를 주었습니다. 분명
이 경기 은돔벨레나 호이베르도 잘해주었습니다. 특히 호이베르는 계속된 선발 출전과 국가대표 경기까지 뛰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게 보이는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호이베르는 키패스도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이베르와 은돔벨레 때문에 그동안 토트넘에서 사라졌던 전진 패스가 살아나며 중앙에서의 공격도 상대팀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 토트넘은 이제 새로운 스쿼드로 벨기에 원정길에 떠납니다. 원정이라고 하지만 런던에서 맨체스터 갈 정도의 거리일 정도로 그리 멀진 않습니다. 유로파 리그의 상대인 앤트워프는 현재 벨기에 리그 1위 팀이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으니 잘 쉬었던 선수들 활용하면서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든 교체 출전이든 또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스쿼드 정말 이게 웬일인가 싶을 만큼 든든하네요. 손흥민의 득점 단독 선두를 축하하며 이대로 쭉 가자!